장례 뒤 통장이 남았다. 엄마의 말 한마디. 영수증이 밀려온다. 통장 한 줄이 비었다. 손이 더 세게 쥔다. 둘만 남은 창구. 왜 비어 있을까?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은 낯설 만큼 비어 있었다. 평소라면 아버지 라디오가 잡음 섞인 멜로디를 흘렸을 텐데 지금은 냉장고 모터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 벽을 타고 돌았다. 신문 넘기는 바스락도 슬리퍼 끄는 소리도 없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식탁 위를 길게 긁고 지나갔고 그 빛 한가운데 검은 통장 하나가 또렷했다. 모서리는 살짝 달아 있었고 표지의 미세한 광택이 마치 손때처럼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 상복을 벗지 못한 채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굽은 등이 한 걸음마다 더 낮아지는 것 같았다. 찬장을 여닫는 가벼운 철제 소리, 주전자에 물 붓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호흡을 고르고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펼쳤다. 가죽 표지가 손바닥에 단단하게 붙었다. 오래된 종이의 건조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표면이 손끝에 까슬까슬하게 걸렸다. 안쪽엔 빼곡한 숫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추고 있었다. 생활비, 병원비, 적금 만기, 보험료. 아버지는 지출마다 날짜를 붙이고 매달 말일엔 빨간색으로 합계를 쳤다. 나는 그 선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장의 작은 메모에서 멈췄다. 생활비와 예금 4분의 1 익숙한 필체였지만 그 줄만 유난히 눌린 자국이 깊었다. 펜초기 같은 자리를 두 번쯤 지나간 듯 먹이 지냈다. 손끝에 잉크가 옅게 묻어 있었다. 나는 휴지로 대충 훑어내고 식탁 위를 둘러봤다. 봉투 2장이 나란했다. 한 장은 장례식장 명의가 찍힌 부의금 봉투, 모서리가 구겨져 가장자리가 반짝였다. 다른 한 장은 반듯한 흰 봉투. 접힌 흔적도 얼룩도 없이 깨끗했다. 두 봉투의 차이가 눈에 걸렸다. 드립포트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유리 주전자 속 커피가 얇은 층을 만들며 쌓였다. 어머니는 컵 2개를 꺼냈다가 잠깐 멈추더니 하나를 도로 찬장에 밀어 넣었다. 그 작은 동작이 가볍지 않았다. 지금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2잔이 아니라 한 잔이라는 사실이 말없이 탁자 위에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고 검은 커피를 따랐다. 잔이 내 앞을 돌아 맞은편에 조용히 놓였다. 상복 소매가 탁자 모서리를 스치며 짧게 마찰음을 냈다. 어머니는 잔을 감싼 채 한동안 말을 찾지 못했다. 표면에서 김이 얇은 막처럼 올라와 퍼졌다 사라졌다. 벽에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바늘을 밀었다. 냉장고가 한 번 더 깊게 몸을 울렸다. 나는 어머니 얼굴을 보았다. 눈가 주름이 며칠 사이 더 깊어진 듯했고 말라붙은 입술이 조금씩 들썩였다. 몇 번 숨을 고르던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정리해야지. 낮은 음이었다. 담담했지만 단단히 굳은 결정의 결이 있었다. 나는 고개만 짧게 끄덕였다. 대답 대신 수첩 모서리를 엄지로 문질렀다. 그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떠올려 보았지만 입 앞에서 흩어졌다. 괜찮다고 하자니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고 힘내라고 하자니 내 힘부터 모자랐다. 김이 옅어질 때쯤 나는 통장을 흘끗 보았다. 잔고가 아니라 그 표지 한 장에 붙은 시간들이 더 무거웠다. 창밖을 스친 까치 울음이 짧게 들렸다가 금세 꺼졌다. 바람이 커튼 끝을 들고 내려놓았고 빛이 식탁 위에서 한 뼘 정도 자리를 옮겼다. 시간은 앞으로 움직이는 중이었지만 우리는 의자에 고정된 사람처럼 제자리였다.
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잔을 내려놓는 순간 도자기 바닥이 탁자에 닿아 짧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울림이 방을 한 번 돌고 사라졌다. 나는 수첩을 덮었으나 손을 떼지 못했다. 표지의 미세한 요철이 손바닥에 닿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곧 무언가 시작될 것만 같은 기척이 방 안에 얇게 깔렸다. 시작인지 끝인지 이름 붙이기 어려웠지만 지금과는 다른 결로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만은 분명했다. 식탁 가장자리로 시선이 내려갔다. 검은 통장, 구겨진 봉투, 반듯한 흰 봉투, 그리고 닫힌 수첩. 아무것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배치가 충분한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조금 깊게 들이마셨다. 손바닥 아래의 가죽이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두 번째 모금을 삼켰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비스듬히 흘렀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잠깐 마주치고 다시 내려다보았다. 말 대신 사물들이 장면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앞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들의 순서를 묵묵히 가리키고 있었다. 이틀 뒤 우리는 은행 앞에서 내렸다. 어머니는 검은 상복 대신 회색 카디건을 걸쳤지만 여전히 색을 피했다. 택시 문을 닫으려다 가방 끈이 손잡이에 걸렸고 어머니 손끝이 한참을 맴돌다 천천히 풀려났다. 저릿한 손가락을 털지도 못한 채 나는 먼저 유리문을 밀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밝은 조명 아래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번호표 기계의 빨간 불이 깜빡이며 다음 번호를 불렀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전광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렸다 올렸다. 그 틈에서 5살쯤 된 아이가 색칠 공부를 했다. 옆에 여자가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다. 평범한 오전 풍경인데도 나는 유리막 너머에서 본 것처럼 한 박자 늦게 따라잡았다. 우리는 번호표를 뽑았다. 47번. 어머니는 표를 반으로 접어 가방 속 작은 주머니에 넣었다. 지퍼를 닫는데 2번 걸렸다. 대기석에 앉아 목덜미로 냉기가 스며들었다. 밖엔 늦여름 햇살이 남아 있었지만 은행은 초겨울 같았다. 나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아버지의 통장을 꺼냈다. 손에 올리니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더 낯설었다. 마지막 거래는 3주 전, 병원비 이체 70만 원. 그 아래는 빈칸이었다. 연필로 줄을 그은 자국도 급히 적은 메모도 없었다. 그냥 멈춤. 어머니는 손을 가지런히 모았는데 엄지손가락만 가끔 움직였다. 손톱으로 반대편 손톱을 긁는 오래된 긴장 버릇이었다. 전광판 숫자가 한 칸씩 올라갔다. 44, 45, 46. 나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다. 손바닥에 땀이 얇게 맺혔다.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한 번 했다. 로비 스피커에서는 자동이체 안내 멘트가 흘렀다. 얇은 목소리는 금세 배경으로 가라앉았다.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기계음이 울렸고 우리는 거의 동시에 일어섰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머니 무릎에서 툭 작은 소리가 났다. 3번 창구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흰 블라우스, 단정한 묶음머리, 투명 매니큐어, 모니터 옆 가족사진 액자와 작은 다육식물 화분이 단정했다. 그는 짧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친절했지만 정해진 톤이었다. 어머니가 통장을 꺼내 내밀었다. 손끝이 떨려 통장을 한번 놓칠 뻔했으나 간신히 책상 위에 올렸다. 직원은 바코드를 찍고 화면을 확인했다. 키보드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딱, 딱, 딱.
몇 번의 클릭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공동명의자 계좌 맞으시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화면을 다시 스크롤했다. 커서가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 느린 움직임이 오히려 시간을 느렸다. 나는 그 틈에 입을 열었다. 최근 석 달 인출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다. 어머니가 옆눈으로 나를 보았다. 놀람과 망설임이 한번 스쳤다. 나는 시선을 직원에게 고정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프린터가 돌아갔다. 종이가 안에서 당겨지고 밀리는 소리. 한 장씩 나오는 종이를 직원이 바로 집어 은색 클립으로 묶었다. 내 손에 내역서가 쥐어졌을 때 종이엔 프린터 열이 남아 있었다. 첫 장을 펼쳤다. 날짜, 거래처, 금액, 잔액. 칼같이 정렬된 숫자들. 나는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 내려갔다.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사망 하루 전. 인출 금액 1,500만 원. 거래점 이 은행 본점. 거래 시각 오후 2시 47분. 그 시각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와 기계음.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목속을 스쳤다. 어머니 쪽에서 가방 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직원이 우리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상속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별도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등에 핏줄만 올랐다. 직원이 앞서 걸었다. 복도 벽엔 은행의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웃었다. 유리문을 열자 조명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천장의 간접등이 벽을 타고 퍼졌고 타원형 테이블 위엔 관음죽 화분이 있었다. 잎은 윤기가 돌았고 흙은 촉촉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직원이 절차를 설명했다. 상속신고,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동의, 피상속인, 법정상속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용어들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갔고 내 시선은 다시 내역서로 떨어졌다. 숫자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 날짜 인출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내역서를 테이블 쪽으로 밀었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낮게 긁혔다. 직원은 문서를 들여다보고 모니터로 다시 확인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 화면을 넘겼다. 몇 초가 지났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공동명의자분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신분증 확인했고요. 말끝이 조심스러웠다. 어머니를 가리키는 문장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시선은 관음중립 끝에 붙어 있었다.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았다. 손은 여전히 가방 끈 위.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다. 직원이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우리 앞에 놓았다. 물 표면이 천장 조명을 받아 흔들렸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엄마, 짧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어머니 시선이 창밖으로 흘렀다. 주차장으로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검은 세단, 흰 SUV, 빨간 경차. 각자의 속도로 움직였다. 나는 목소리를 한 톤 올렸다. 그날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방 끈을 움켜쥔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다. 한참 후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다. 그땐 아버지가 말했어. 내 이름으로 해두라고. 문장이 끝나자 테이블 위 볼펜이 굴러 바닥에 떨어졌다. 가벼운 플라스틱 소리가 상담실을 짧게 울렸다. 직원이 얼른 몸을 숙여 펜을 주워 올려놓았다. 펜 끝이 테이블을 톡 한 번 두드렸다. 나는 내역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얇은 종이가 접히며 낸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을 나와 로비로 돌아오니 풍경은 그대로였다. 번호표 기계는 일정하게 숫자를 불렀고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렸다. 아까 그 아이는 빨간 크레파스로 무엇인가를 칠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보다 반걸음 앞서 회전문을 밀었다.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쳤다. 햇살이 따가웠고 인도 위 먼지가 반짝였다. 어머니는 가방을 가슴에 바짝 끌어안은 채 따라 나왔다. 택시 안은 조용했다. 기사는 라디오를 틀지 않았다. 창밖이 연속된 면처럼 흘렀다. 빌딩, 아파트, 횡단보도, 신호등. 익숙한 것들이 낯선 모양을 하고 지나갔다. 어머니는 창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때때로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내 무릎 위엔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 통장과 내역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통장은 가벼웠고 내역서는 무거웠다. 사망 하루 전이라는 활자 몇 글자가 무게를 만들었다. 집 앞에 택시가 섰다. 미터기 숫자가 깜빡였다. 12,000원. 나는 10,000원짜리 2장을 내고 거스름 돈을 받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고개만 숙였다. 현관 열쇠가 자물쇠 앞에서 한 번 헛돌았다. 두 번째에 들어갔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 안 공기는 아침처럼 차분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이젠 내역서가 덧붙였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히더니 딸깍 잠금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식탁에 앉아 내역서를 다시 꺼냈다. 형광등 아래서 종이를 펼치니 사망 하루 전 날짜가 또렷했다. 손끝으로 숫자를 짚자 아버지 수첩의 메모가 함께 떠올랐다. 생활비와 예금 4분의 1 두 기록이 겹쳤다. 어딘가 맞지 않는 자리. 계산을 대충 해도 차이는 분명했다. 1,500만 원은 4분의 1이 아니었다. 절반 가까웠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떨고 있는지 종이가 떨리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창밖은 서서히 기울었다. 벽에 그림자가 길어지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번졌다. 나는 형광등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속도를 그냥 지켜봤다. 안방 문틈으로 빛이 좁게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그 안에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내역서 모서리를 엄지로 문질렀다. 종이의 거친 결만이 현실감을 줬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숫자와 날짜가 오늘의 대화 대신 테이블 위에 남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녁을 건너뛰고 방문을 닫았다. 문짝이 걸쇠에 닿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집안 공기가 한 톤 가라앉았다. 나는 식탁에 혼자 남아 아버지의 수첩과 은행 내역서를 나란히 펼쳤다. 형광등 아래 흰 종이와 베이지 가죽이 평행으로 놓였다. 수첩에는 생활비와 예금 4분의 1이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잉크가 한 번 더 눌린 자국으로 남아 있었고 내역서에는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똑 떨어지는 글꼴로 찍혀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합이 금세 나왔다. 4분의 1이 아니었다. 절반에 가까웠다. 차가운 숫자들이 손끝으로 올라와 팔목까지 서늘하게 타고 올랐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다. 냉장고 모터가 한 번 멈췄다가 다시 돌아갔다. 일정한 저음이 바닥을 스쳤다. 창밖 가로등이 차창을 스치며 움직였고 멀리서 개가 한 번 짖고 그쳤다.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오늘은 바깥에서 유리창을 통해 듣는 소리처럼 멀었다.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짧게 떨렸다. 이모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잠깐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응, 이모.
거긴 정리 좀 됐니? 상속 신고 석 달 안에 해야 한다고 했지. 서류 챙기고 있니? 말은 빨랐고 그 뒤로 텔레비전 드라마 대사와 설거지 물소리가 겹쳤다.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잔잔하게 튀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천천히 하려고. 천천히 하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부터. 예전에 할아버지 때 기억하지? 너희 엄만 이런 거 혼자 감당 못해.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그래도 막히면 바로 전화해. 통화가 끝나자 화면이 어두워졌고 그 위에 내 얼굴이 비쳤다. 입술이 말라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엎어두고 수첩으로 눈을 돌렸다. 같은 문장을 다시 읽었다. 4분의 1. 분수선은 선명한데 실제 금액이 맞지 않았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급한 사정이 생겼을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을까? 질문들은 늘어났지만 답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첩을 덮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미지근한 열이 손바닥 안에서 번졌다. 3번 정도 깊게 들숨과 날숨을 나눴다. 공기가 코를 타고 들어가 가슴 깊숙이 닿았다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답답함은 그대로였다. 다음 날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문틈에 불빛이 없었다. 커튼이 닫힌 모양이었다. 나는 혼자 토스트를 구웠다. 빵 굽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지만 혀끝엔 맛이 걸리지 않았다. 버터 한 줄을 얇게 발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씹는 소리만 또렷했다. 커피를 한 모금 삼키는 동안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장례비는 내가 다 냈다. 마침표가 붙은 짧은 문장. 전송 시각은 새벽 4시. 화면을 스크롤하지 않고 그대로 몇 번 읽었다. 장례비. 내가 다 냈다. 단어들이 차례대로 무게를 얹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보내기엔 빈칸이 많았고, 아니에요. 제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라고 쓰기엔 칼날 같았다. 나는 화면을 껐다. 커피의 쓴맛이 혀에 오래 남았다. 오전 아버지 서랍들을 열었다. 책상, 옷장, 협탁, 서류봉투 몇 장과 영수증 더미, 오래된 볼펜, 멈춘 손목시계, 반쯤 남은 약 봉지, 동전 소리. 작은 것들이 딸깍거리며 탁자 위에 나왔다. 먼지가 얇게 일었고 나는 기침이 나올 듯 코끝을 세웠다가 참았다. 장례식장 계약서, 병원비, 약국, 택시, 식당. 날짜 순으로 줄을 세우다 보니 손끝이 회색으로 물들었다. 장례비 관련 영수증만 따로 빼내 합을 냈다. 빈소, 꽃, 식사, 수혜, 차량, 액자. 총액은 500만 원을 조금 넘겼다. 결제자 칸에서 손이 멈췄다. 대다수가 내 이름이었다. 장례식 내내 내가 어머니에게 카드를 맡겼던 기억이 함께 떠올랐다. 필요한 거 쓰세요라고 말하던 순간의 어정쩡한 미소, 그때의 무게. 영수증을 한 줄로 길게 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셔터음이 차갑게 방을 잘랐다. 1장, 2장, 3장. 저장 폴더 이름에 장례비를 적었다. 보내지는 않았다. 쌓아두었다.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음을 아는 손놀림이었다. 점심 무렵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받았다. 상속 상담 맞으시죠? 내일 오후 2시 가능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통장 4본 가져오시면 되고요. 상담료는 3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시는 길 어렵지 않아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입니다. 주차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통화를 끊자 컵을 잡은 손이 떨렸다. 찬물 한 모금을 삼키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더니
도자기가 금속 싱크에 닿아 짧은 소리를 냈다. 단어들이 뇌리에서 나란히 섰다. 상속, 동해, 포기, 승인. 모두 명사였고 감정은 없었다. 그럼에도 오늘은 명사들이 집안 공기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했다. 오후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어두운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회색 카디건은 그대로였고 머리카락은 빗질이 덜 됐다.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잠깐 들여다보더니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닫았다. 안에는 조문객이 두고 간 반찬들이 정리돼 있었다. 김치와 나물, 전에 기름기가 투명하게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싱크대 모서리에 손을 얹은 채 창밖을 잠시 보았다. 수도꼭지 끝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져 똑 소리를 냈다. 엄마,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얇게 들렸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 절차대로 정리하자. 변호사 만나서 제대로. 어머니의 미간이 좁아졌다. 입술이 한 번 떨리고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이내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리? 가족이 장부냐? 말의 모서리가 공기를 짧게 베었다. 나는 숨을 들이켜 가슴을 넓혔다. 장부가 아니라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아빠 일이라서. 내 아버지가 남긴 건 숫자가 아니야. 싱크대 모서리를 쥔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다. 담은 입술 가장자리가 하얗게 말랐다. 나는 탁자 위 영수증 더미를 가볍게 눌렀다. 이건 엄마가 내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들이에요. 근데 엄마 문자는 문장을 다 읽기 전에 어머니 시선이 창밖으로 흐트러졌다. 놀이터 그네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줄만 미세하게 왔다 갔다 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냥 뭐가 맞는지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내가 뭘 정확하게 안다고? 낮은 음이었지만 바닥을 울렸다. 분노, 슬픔, 체념이 얇게 겹쳐지는 소리였다. 말을 이어 붙일 실이 끊겼다. 어머니는 손을 떼고 안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낮게 퍼졌다. 이번엔 더 또렷했다. 식탁 위엔 영수증이 흩어지고 수첩은 펼친 채로 숨을 쉬는 것처럼 종이를 들썩였다. 오후 햇살이 바닥을 한 겹 옮겨 타며 길어졌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손바닥 사이로 따뜻한 숨이 새어나왔다. 냉장고 모터음과 시계 초침이 다시 맥을 탔다. 그 사이에서 나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칼날이 될 말들만 떠올랐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다시 떨렸다. 고모였다. 받지 않았다. 화면을 뒤집어 진동만 식탁 목재 속으로 흘려보냈다. 잠시 뒤 문자가 도착했다. 상속 서류 준비 도와줄까? 이모한테 들었어. 힘들면 말해. 답장을 쓰지 않았다. 폰을 다시 엎었다. 창밖 노을이 벽을 붉게 칠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영수증을 한 장씩 다시 들었다. 날짜, 금액, 결제자명. 손끝으로 글씨를 짚었다. 찾을 수 있는 건 숫자뿐이었다. 아버지의 의도도 어머니의 마음도 칸과 칸 사이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밤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 안방 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얇게 번졌다. 어머니는 그 안에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낡은 형광등이 짧게 깜빡였다가 안정됐다. 눈을 감자 집안의 소리들이 한 겹으로 겹쳤다. 내 숨, 냉장고의 저음, 시계의 째깍, 그리고 휴대폰 진동이 아주 멀리서 한번 미세하게 웅하고 지나갔다. 변호사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인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해요.
거래 확인서나 CCTV, 제3자 확인 같은 것들이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 수첩의 마지막 줄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 몰딩의 그림자가 격자처럼 얽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다. 거울 속 얼굴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말라 얇아 보였다. 옷을 갈아입고 문을 나서며 호주머니의 통장과 신분증,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다. 택시에서 내리니 인도가 촉촉했다. 어젯밤 비가 살짝 스친 듯 바닥에 회색 얼룩이 남아 있었다. 오전 10시 은행 로비는 전날보다 한산했다. 유리문을 미는 순간 냉기가 얼굴을 훑었다. 형광등은 환했지만 공간은 텅 빈 상자처럼 울렸다. 번호표 기계 앞에 사람 둘, 대기석엔 빈 의자가 더 많았다. 한쪽에서 청소부가 대걸레를 밀고 있었고 물과 세제 냄새가 약하게 섞여 코끝에 닿았다. 바닥을 지나간 대걸레 자리는 짙게 반짝였다가 금세 말라 색이 옅어졌다. 번호표를 뽑아쥐고 창구를 훑어보니 전날의 여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3번 창구에 앉아 있었다. 회색 양복에 은퇴 안경, 손등에 잔주름이 얇게 퍼져 있었다. 모니터에 시선을 두고 있던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깊은 피로가 눈 밑에 얇은 그늘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차분한 중립톤. 나는 통장과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리고 들숨을 짧게 고른 뒤 말했다. 지난번 인출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그날 거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 캡처나 거래 확인서 같은 것이요. 직원은 짧게 잠시만요 하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을 넘기던 손이 잠깐 멈추더니 안경 너머 시선이 내 얼굴을 스쳤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영상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 적용도 맞으신가요? 상속 관련 확인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 전화기를 들었다. 짧은 내선 통화가 오갔다. 단어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말끝에 지점장님이라는 단어가 섞였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어졌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나는 빈 의자에 앉았다. 플라스틱 등받이가 차갑게 척추를 눌렀다. 로비 천장 어딘가에서 형광등이 윙하는 얕은 소리를 냈고 에어컨의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손끝이 금방 차가워졌다. 무릎이 가방끈을 무의식적으로 감았다 풀었다. 10분쯤 지났을까? 클래식 선율이 작게 흘렀다. 바이올린 소리가 공기를 얇게 긁고 지나갔다.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그냥 배경이 되었다. 청소부가 다시 지나갔다. 방금 닦은 바닥에 물방울이 한두 점 떨어졌다가 금방 사라졌다. 남는 자국이 없었다. 사라지는 게 이렇게 쉬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바로 아니라고 스스로 접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 직원이 손짓했다. 나는 일어나 3번 창구로 갔다. 그가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도톰했고 은행 로고가 회색 잉크로 인쇄돼 있었다. 종이 표면이 매끈했다. 거래 내역서, 원본과 CCTV 캡처 이미지입니다. 다른 고객분들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법적 제출이 필요하시면 추가 인증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종이 무게는 가벼웠지만 손바닥이 묘하게 눌렸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로비 옆 소파에 앉았다. 봉투 입구에 풀 접힌 선을 손톱으로 들어 올렸다. 종이가 뜯기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안쪽에서 A사 용지가 몇 장 미끄러져 나왔다. 첫 장은 거래 내역서, 이미 본 구성, 익숙한 열, 날짜, 금액, 거래점, 1,500만 원.
숫자에 눈이 한 번 멈췄다가 다음 장을 넘겼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흑백 CCTV 캡처였다. 화면 하단에 타임스탬프가 박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14시 47분. 창구 앞에 선 사람은 어머니였다. 검은 옷, 가방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은 자세. 시선은 맞은편 직원을 향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깨가 아주 조금 앞으로 기울어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가방끈 위에서 각을 만들었다. 화질은 생각보다 선명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화면 속 어머니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병실의 기계음,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씩 소리가 귀에 되살아났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 하나의 날이 두 방향으로 찢겨 있었다. 다음 장엔 회전문 쪽으로 걸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손엔 흰 봉투, 겨드랑이와 몸통 사이가 좁아진 걸음.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다. 사진 속 움직임은 멈춰 있었지만 무게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봉투의 무게인지 그날의 공기의 무게인지 구분은 쉽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손이 한 번 비틀렸다. 종이가 봉투 모서리에 걸려 사각, 마찰음을 냈다. 두 번째 시도에 겨우 들어갔다. 입구를 접어 무릎 위에서 눌렀다. 로비 어딘가에서 프린터가 짧게 아픈 기침처럼 소리를 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회전문 쪽으로 걸었다. 유리문에 내 얼굴이 겹쳐 비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순간 캡처 속 어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반투명하게 포개졌다. 같은 선이 서로의 눈가를 지나갔다. 바깥 공기는 흐린 데다 정체돼 있었다. 바람이 없었다.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건물 유리창이 하늘색 대신 무덤덤한 회색을 반사했다.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봉투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얇게 따끔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모두 자기 속도로 자기 목적지로 움직였다. 신호가 바뀌어 나는 길을 건넜다. 차들이 앞을 지나가는 동안 엔진음과 타이어 마찰음, 멀리서 들려온 경적 한 번이 한 덩어리로 섞였다. 소음은 금방 멀어졌다. 집 앞 골목을 돌자 현관이 보였다. 어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분홍 물뿌리개에서 길게 뿜어져 나온 물이 잎에 닿아 반짝였다. 잎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흙을 톡하고 튀겼다. 나는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멈췄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내 손의 봉투를 향해 바로 닿았다. 물뿌리개가 바닥에 내려앉으며 짧은 소리를 냈다. 공기 사이가 얇아졌다. 나는 봉투를 들어보였다. 엄마, 이거 봐야 해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현관 처마 밑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어머니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눈동자가 봉투의 입구로 갔다가 내 얼굴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입술이 한 번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두 발짝 더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의 손이 반쯤 올라왔다가 멈췄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오므려졌다 펴졌다. 닿지 못한 거리. 바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뭇잎만 아주 약하게 습기로 무거워진 듯 흔들렸다. 물방울 하나가 또 떨어져 흙 위에 둔탁한 점을 만들었다. 나는 봉투를 현관 신발장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종이가 나무 표면을 스칠 때 작은 마찰음이 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한번 마주치고 동시에 시선을 내렸다. 말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봉투를 보고 있었다.
등을 돌리자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문틈이 포개지며 나는 눌린 공기의 소리가 짧게 흘렀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바닥에 땀을 닦았다. 손바닥 중앙이 따갑게 얼얼했다. 창밖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구름 가장자리가 느리게 풀렸다. 나는 손을 포개고 무릎 위에 얹었다. 변호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추가 자료. 지금 내 손을 떠난 봉투 안. 증거는 충분히 말할 것이다. 하지만 말이 다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 입으로 어머니와 맞은편에 앉아 말을 해야 했다. 숫자와 날짜가 해주지 못하는 말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허파가 천천히 차올랐다가 비워졌다. 집안은 조용했다. 냉장고의 낮은 웅소리와 벽시계의 째깍,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들려온 엘리베이터 도착음 하나. 소리들이 얇은 층을 이루며 겹쳤다. 나는 손가락을 펴고 쥐며 감각을 되찾았다. 이제는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잠시 후 현관에서 아주 가벼운 종이 마찰음이 났다. 누군가 봉투를 들었을 때 나는 소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귀가 방향을 쫓았다. 숨을 고르게 맞췄다. 증거는 눈으로 확인했고 마음은 아직 길을 찾는 중이었다. 오늘 밤 우리는 같은 집 어딘가에서 각자의 문을 사이에 두고 앉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봉투 속 흑백 이미지가 말하지 않는 문장을 꺼내야 한다. 숫자가 아닌 말, 금액이 아닌 사유, 무게를 나누는 일. 창밖 구름 사이로 아주 얇은 밝음이 한 줄 스며들었다. 완전히 개이진 않았지만 회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빛이었다. 나는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세를 바로 했다. 이제 남은 건 마주 앉는 일뿐이었다. 이틀 뒤 나는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낙골당 가요. 아빠 뵙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읽음 표시는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다. 화면 밝기를 올렸다 내렸다가 다시 잠금 화면으로 돌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약속한 시간에 어머니는 현관에 나왔다. 검은 코트를 여미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다. 색이 거의 빠진 연한 립밤 자국, 얇게 바른 파운데이션. 말은 없었지만 준비는 끝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의 백미러에는 작은 부적이 매달려 있었다. 조수석엔 금속 뚜껑에 보온병이 굴러다녔고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기사는 주소를 듣고 한번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묻지 않았다. 창밖으로 반복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미끄러졌다. 아파트 단지, 고가도로, 공원, 상가 간판. 깨알 같은 글씨들이 지나가며 뒤섞였다. 어머니는 창가에 고개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숨이 일정하지 않았다. 크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는 호흡. 긴장이 들고 났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끼고 있었고 손바닥은 벌써 젖어 있었다. 유리창에 비치는 내 옆얼굴이 약간 푸르게 보였다. 도심이 끊기고 길가에 나무가 늘었다. 얇은 줄기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몸을 기울였다. 분홍과 흰 꽃잎이 흔들릴 때마다 햇빛이 인맥을 스쳤다. 하늘은 깊은 파란색으로 높았고 구름은 거의 없었다. 가을의 선명함이 차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다. 빛은 어머니의 옆얼굴 모서리를 또렷하게 그렸고 주름의 꼴을 따라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이가 깎아둔 흔적들이 명확했다. 나는 그 얼굴을 슬쩍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언덕 중턱 회색의 긴 건물이 나타났다. 주차장엔 차가 몇 대 없었다. 평일 오전의 고요가 공기처럼 깔려 있었다. 택시에서 내릴 때 바람이 한번 부딪혔다. 차가운 냄새 속에 어디선가
타 들어가는 향내가 섞여왔다. 어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나는 먼저 카드를 꺼냈다. 결제음이 짧게 울렸다. 어머니는 지갑을 천천히 닫았다. 바람에 노란 은행잎 하나가 발끝에 와 닿아 잽싸게 굴렀다. 입구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가 확연해졌다. 백단과 치명이 섞인 냄새가 길게 뻗어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듯했다. 벽면에는 납고람이 정연하게 격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칸마다 이름과 날짜가 금빛으로 박혀 있었다. 생년과 사망의 숫자들이 가지런했다.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천장에 박혀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를 또박또박 반사했다. 똑똑똑. 우리의 걸음이 하나의 박자로 겹쳤다. 어머니의 보폭은 조금 짧았고 나는 그 속도에 맞춰 걸었다. 오른쪽으로 한 차례 꺾자 3층 시구역의 표지가 나왔다. 47번.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명패 앞에 멈췄다. 검은 화강암 위에 금색 획이 익숙하게도 낯설었다. 작은 선반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향로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실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누군가 이른 아침에 다녀간 모양이었다. 향은 절반쯤 줄어 있었다. 나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이마 앞에 손을 모았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도 옆에서 절을 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린 동작. 숨이 서로의 귓바퀴를 스치며 내렸다. 우리가 서서 잠깐 숨을 고를 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울음을 삼킨 듯한 진동이 깔린 목소리.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시선은 명패에 고정되어 있었다. 금빛 글자 끝에서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 이름으로 옮겨두라고? 너 힘들어 할까봐. 절차가 번거로울까봐. 어머니의 손이 가방끈을 세게 쥐었다. 손등의 혈관이 얇게 솟았다. 그래서 엄마가 인출하신 거예요? 응. 한 글자였지만 무게가 있었다. 향 연기가 위로 오르다 고개를 꺾듯 옆으로 흩어졌다. 나는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금액이 달랐어요. 아빠 수첩에 적힌 4분의 1과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얇아 보였다. 생활비가 더 필요했어. 병원비도, 약값도. 마지막엔 어머니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 마지막엔 내가 내 아버지 손 붙잡고 있었어. 그 손이 차가워지는데. 그럼 그렇게 말했어야죠. 내 말은 조심조차 못하고 튀어나왔다. 왜 장례비는 엄마가 냈다고 하셨어요? 제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모양이 조금 일그러졌다. 납골당의 형광등이 봉투의 매끈한 표면을 흘렀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공기 밀도가 달라진 듯 어깨에 무게가 걸렸다. 엄마,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들어 올렸다. 두 손으로 받쳐들고 내 쪽으로 내밀었다. 팔이 아주 얇게 떨렸다. 여기 있어. 내 목. 짧은 숨을 더하고 어머니가 낮게 덧붙였다. 내 이름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내가 가져. 봉투가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창가 쪽에서 스며든 햇빛이 흰 종이를 환하게 밝혔다. 접힌 모서리의 선, 손끝에 작은 떨림, 손등 위 희미한 반점. 디테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발 뒤꿈치가 대리석을 아주 작게 긁었다. 받지 않을래요. 어머니의 눈이 흔들리다 굳었다. 왜? 짧은 질문 속에 바닥을 치는 낙차가 있었다.
그건 돈이 아니니까요. 어머니 눈썹이 아주 조금 치켜올랐다. 그럼 뭔데? 목소리가 복도에 얇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아빠의 시간이에요. 아빠가 모아둔 시간. 그걸 우리가 계산해서 나누는 건 전 싫어요. 어머니의 손이 크게 떨리진 않았지만 봉투가 작게 흔들렸다. 그 작은 흔들림이 공기를 따라 퍼져나갔다. 잠시 후 어머니가 팔을 내렸다. 봉투는 여전히 손 안에 있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조금 숙였다. 어깨가 두어 번 울음처럼 떨렸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숨이 비스듬히 올라왔다가 금방 꺼졌다. 나는 다가가지도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 자리에서 호흡만 맞췄다. 두 사람이 같은 박자로 숨을 쉬었다. 향로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갔다. 가느다란 선이 천장으로 곱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풀렸다. 선반 위에 국화 꽃잎 하나가 느리게 떨어졌다. 대리석 위에 닿는 순간 거의 소리가 없었다. 형광등이 짧게 깜빡였다가 다시 안정됐다. 빛의 온도가 아주 약하게 변했다. 어머니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으로 넣었다. 지퍼가 천천히 올라가며 금속 소리를 냈다. 지지직. 어머니는 다시 명패를 향해 손을 모았다. 나는 옆에서 같은 자세로 섰다. 금빛 글씨가 빛을 받아 얇게 흔들렸다. 시간이 늘어난 듯 분침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창문 틈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향 연기를 살짝 흔들었다. 연기의 결이 물결처럼 출렁였다. 한참 후 어머니가 몸을 돌렸다. 우리는 복도로 발을 옮겼다. 발소리가 대리석을 일정하게 두드렸다. 똑똑똑. 세 걸음거리. 가까우면서도 닿지 않는 간격. 출구 쪽으로 갈수록 바깥빛이 점점 진해졌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느릿하게 떠다녔다. 작은 입자들이 하나하나 빛을 붙잡는 것처럼 반짝였다. 문턱 앞에서 어머니가 잠깐 멈췄다. 바깥을 바라보는 등의 선이 가늘었다. 나는 옆으로 한 발 물러나 그 등을 보았다. 검은 코트, 가지런한 뒷머리, 그 아래로 매달린 가방의 끈. 말이 올라왔다가 멈췄다.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머니가 문을 밀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빛이 한꺼번에 안쪽을 채웠다. 공기가 차갑게 바뀌었다. 은행잎 몇 장이 회전하며 떠올랐다가 낮게 떨어졌다.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자갈이 밟힐 때마다 사각 소리가 났다. 끝자락에서 택시 한 대가 들어왔다. 손을 들자 택시가 멈췄다. 문이 스프링처럼 가볍게 열렸다. 어머니가 먼저 타고 내가 뒤따랐다. 문이 닫히자 차 안의 공기가 얕게 흔들렸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 목소리가 백미러 너머에서 부드럽게 왔다. 나는 집 주소를 또박또박 불렀다. 차가 언덕을 내려왔다. 백미러 속 회색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유리 위로 가느다란 연기 같은 구름 한 줄이 멀리 걸려 있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봤다. 얼굴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손등 위에 힘이 빠져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내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손을 천천히 풀었다. 손바닥 중앙에 남아있던 땀이 바람에 식었다. 말은 여전히 많았고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봉투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대신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앉았다. 시간, 숨, 향 냄새, 국화의 흰빛, 형광등의 미세한 깜빡임, 그리고 떨어진 꽃잎 하나. 계산과 이유가 모두 다 말이 될 수 없을 때 남는 것들. 택시는 신호에 맞춰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다. 차창 밖으로 코스모스가 한 번 더 몸을 기울였다. 나는 조용히 숨을 맞추었다. 오늘 우리가 옮긴 것은 돈이 아니라 말의 자리라는 걸 이제 겨우 알 것 같았다.
납골당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서로의 동선을 피해 다녔다.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나는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다. 식사는 각자 그릇을 챙겨 제자리에서 해결했다. 냉장고 문짝이 가볍게 퉁 하고 닫히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윙 하는 소리, 싱크대에서 물이 흘렀다 멈추는 소리만 집 안을 채웠다. 말은 사라졌고 남은 건 작은 소리와 움직임뿐이었다. 다만 이번 침묵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무너진 뒤 가라앉은 공기처럼 힘이 빠진 고요였다. 사흘째 밤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채 검은 화면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화면 위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눈 밑 그늘과 마른 입술.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걸어 나와 냉장고에서 물을 따랐다. 컵을 비우고 싱크대에 내려놓는 순간 어머니의 시선이 잠깐 거실로 미끄러졌다. 서로의 눈이 짧게 닿았다가 조용히 비껴갔다. 문이 다시 닫혔고 안으로 스며든 불빛이 틈을 타 사라졌다. 잠깐의 눈맞춤이 얼음 아래 미세한 물기를 트는 듯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노트북을 켜고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상속 계좌 해지 안내 페이지를 찾았다. 클릭, 스크롤, 다시 클릭.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 전원 동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필요한 서류 목록이 화면에 줄지어 떴다. 목록을 캡처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 서류 준비하면 통장 정리할 수 있대요. 같이 갈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살짝 떨렸다. 1시간 뒤 답장이 왔다. 알았어.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 준비와 동의가 담겨 있었다. 사흘 후 우린 투명 파일에 서류를 정리해 은행으로 향했다. 택시 뒷좌석에서 어머니는 파일 모서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손등에 핏줄이 얇게 솟아 있었고 마디는 굵어 있었다. 계절이 손 위에 쌓인 모양새였다. 나는 말 대신 창밖을 보았다. 신호등 불빛이 차창을 지나며 손등 위에 사각형 빛 조각을 잠깐 얹었다가 거두어갔다. 로비는 월말이라 평소보다 붐볐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자 어머니가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납골당에서 봤던 바로 그 봉투였다. 손끝이 종이 결을 따라가며 바스락 소리를 냈다. 손등의 주름이 종이 그림자와 겹쳐 얇게 흔들렸다. 52번 고객님 5번 창고로 오세요.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다. 젊은 남자 직원이 인사를 건넸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입력을 이어갔다. 키보드 소리가 일정하게 딸칵, 딸칵 울렸다. 디스플레이의 커서가 깜빡일 때마다 숫자로만 남아있던 어떤 자취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묻는다. 계좌 해지 후 잔액 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드릴까요? 어머니가 나를 보았다. 내가 정해라는 눈빛.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다. 각자 통장으로 이체해 주세요. 법정 상속분대로요. 네, 2분의 1씩 이체 처리하겠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다. 갓 인쇄된 따뜻한 종이를 받아들었다. 해지 증명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빈 통장을 맡기고 문 밖으로 나왔다. 바깥 햇살이 인도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바람이 은행나무를 흔들고 노란잎 몇 장이 발치에 닿았다가 미끄러졌다. 커피 한 잔 할까?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어머니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빠져 있지 않았다. 나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매의 긴장이 조금 풀려 있었다. 네, 좋아요. 근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았다.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어머니는 따뜻한 잔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와 얼굴을 희미하게 가렸다가 흩어졌다. 우리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학생과 직장인,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미는 노인의 뒷모습이 차례로 지나갔다. 미안해.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음량. 나는 잔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왜요? 내가 너무 많이 떠안게해서 엄마가 정리를 못했어. 잔받침 위에서 잔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나는 손을 뻗어 어머니 손등 위에 올렸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다. 엄마도 버티느라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울음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표면 장력만으로 매달려 있는 물방울 같았다. 우리는 그 순간을 말없이 지났다. 카페 밖을 빨간 풍선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아이가 풍선줄을 꼭 쥔 손으로 엄마를 끌었다. 풍선의 둥근 표면에 햇빛이 한 점 반짝였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의 수첩을 봉투에 넣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손때, 빽빽한 글씨, 마지막 장의 굵은 메모까지 그대로였다. 봉투 입구를 눌러 접고 버스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혼자였다. 언덕의 나무들은 대부분 잎을 떨군 채 가느다란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다. 바람이 스치면 가지 끝이 가볍게 떨렸다. 복도를 걸어 아버지 명패 앞에 섰다. 선반 위에 흰 국화 새송이가 새로 올려져 있었다. 어머니가 다녀간 흔적. 향에 불을 붙이자 작은 화염이 짧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가느다란 연기가 균일한 속도로 올랐다. 나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봉투를 선반 구석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수첩은 이제 잔액이 아니라 시간으로 남아야 한다고, 그게 더 아버지답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름 석자, 그 아래 두 줄의 숫자. 짧은 표기 안에 72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다. 나는 아주 낮게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메아리는 없었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문장이 한 번 더 울리고 잦아들었다. 돌아설 때 어깨가 가벼워졌다. 무엇을 덜어낸 건지 금방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등줄기로 내려가던 무게가 한 겹 벗겨진 느낌이었다. 출구 유리문 너머로 맑은 빛이 넘쳤다. 손등으로 눈을 가리고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구수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좋아하던 냄새. 어머니가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 간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엄마, 상은 제가 차릴게요. 어머니가 돌아봤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오래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지만 사라진 자리를 따뜻하게 채웠다. 나는 서랍에서 수저를 꺼내 맞추고 접시에 반찬을 담아 식탁 위에 놓았다. 김치, 나물, 김. 밥을 덜고 자리를 마주보게 맞췄다. 어머니가 끓는 냄비를 조심히 내려놓자 툭 하고 나무 테이블이 낮게 울렸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맛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잔에 얼음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먼 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이어졌다. 평범한 소리들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래 기다린 것처럼 소중하게 느껴졌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식탁 모서리를 비추고 어머니 손등의 피부를 얇게 밝혀주었다. 나는 그 빛을 잠깐 바라보았다. 따뜻했다. 세상이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나눴다.
어머니가 씻고 내가 닦았다. 젖은 그릇이 뽀득뽀득 소리를 냈다. 우리는 여러 번 같은 동작을 해온 사람들처럼 호흡이 맞았다. 그릇을 건네는 손과 받는 손 사이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 반짝였다가 곧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생활비와 예금 4분의 1 숫자로 쓴 문장. 이제 그 문장은 다른 뜻을 가졌다.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나눌지를 넘어 무엇을 함께 감당하고 무엇을 놓아줄지에 대한 문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합계만이 아니라 합의의 숨이었다. 언젠가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할 때 우리는 먼저 말의 자리를 만들기로 숫자 앞에 놓을 말을 먼저 꺼내기로 조용히 마음속으로 합의했다.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얇게 들어왔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냉장고 모터가 잠깐 멈추었다 다시 돌아갔다. 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눈을 감자 국화 위로 오르던 향의 연기가 가는 선으로 떠올랐다가 어느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우리도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풀려나가면서 남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를 내릴 생각을 했다. 2잔. 설탕과 프림은 넣지 않은 채 같은 온도로. 컵을 내려놓을 자리는 이미 식탁 위에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